개혁은 이름만으로 정당성을 갖지 않습니다. 정의를 말하는 권력이 늘 정의로운 것은 아닙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발표한 사법개혁안은 그 이름과 달리 사법의 독립을 지키기보다는 정치 권력이 사법부를 포위하려는 시도처럼 보입니다. 대법관 정원을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고 압수수색 영장 사전신문 제도와 하급심 판결문 전면 공개, 재판소원 공론화, 허위 조작 정보 규제까지 한데 묶은 이번 개혁안은 국민이 원한 사법의 공정성과는 거리가 멉니다. 무엇보다 지금 이 개혁을 주도하는 사람이 다름 아닌 전과 오범이자 다수의 중범죄 혐의로 재판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라는 점이 국민의 신뢰를 송두리째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두텁게 보장하겠다고 말하지만 그 말의 이면엔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습니다. 대법관을 12명 늘려 총 26명으로 확대하는 구조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임기 중 총 22명의 대법관을 임명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전체 대법관의 84%에 달하는 인원입니다.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추천위원회 대법원장 제청 국회동의 대통령 임명으로 이어지는 구조상 대통령 의중을 벗어난 인선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결국 정권의 입맛에 맞는 대법관으로 법원을 재구성하려는 정치적 의도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법원 사건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이후 대법원 판결은 이 대통령의 최대 리스크로 남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법원 인적 구성을 대대적으로 바꾸고 확정 판결조차 헌법소원 대상에 포함시키려는 재판소원 제도까지 논의한다면 국민은 그것을 사법개혁이 아니라 사법보복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사법이 정권의 방패막이가 되는 순간 정의는 권력의 편에 서게 됩니다. 민주당은 개혁에 반대하는 것은 부정한 판결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반대 의견을 적폐로 몰았습니다. 그러나 진짜 개혁은 절차와 토론으로 완성됩니다. 힘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개혁이 아니라 독선입니다. 대법관 증원은 단순한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법치주의의 균형을 무너뜨릴 수 있는 중대 사안입니다. 만약 사법부의 사건 적체를 해소하기 위함이라면 인력 배분과 업무 조정, 전자심리 시스템 개선 등으로도 충분히 접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치 권력의 교체기에 맞춰 특정 정권이 대법원 구성의 대다수를 바꾸겠다는 계획은 사법개혁이라는 이름 아래 권력의 손을 사법부 깊숙이 뻗치겠다는 신호로 읽힙니다. 더구나 민주당은 확정 판결까지 헌법재판소에서 다툴 수 있는 재판소원제를 당론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3심제의 최종성을 뒤집고 사실상 4심제로 가는 길을 열어두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헌법적 원칙을 근본적으로 흔드는 위험한 발상입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판결을 헌법재판소로 끌고 가려는 구조가 된다면 정권의 이해관계가 사법에 개입할 여지를 무한히 넓히는 결과가 됩니다. 그것이 바로 사법장악의 전형적인 방식입니다. 또한 압수수색 영장 사전신문제도는 수사기관의 신속성과 보안성을 심각하게 저해할 가능성이 큽니다. 수사 초기 단계에서 피의자에게 영장 내용을 사전 공개하게 되면 증거인멸과 공범 도피의 위험이 커집니다. 이는 수사기관의 손발을 묶는 제도입니다. 하급심 판결문 전면 공개 역시 투명성이라는 명분 아래 재판 당사자의 인권과 피해자 보호를 위협할 수 있습니다. 실명과 사건 세부 내용이 퍼지는 순간 여론재판과 사적 보복이 이어질 가능성을 왜 외면합니까? 게다가 민주당은 같은 날 허위 조작 정보 근절법도 함께 발표했습니다. 허위 정보에 대해 최대 5배 배상과 10억 원 과징금을 부과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허위의 기준은 누가 어떻게 판단합니까? 정치 권력에 불리한 비판 기사나 방송, 유튜브 콘텐츠가 허위 정보로 낙인 찍히는 순간 표현의 자유는 무너집니다. 언론과 시민이 두려움 속에 입을 닫는 사회, 그것이 이재명 정부가 꿈꾸는 사법언론 개혁의 완성입니까? 더 심각한 문제는 속도입니다. 민주당은 정기 국회 내에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사법개혁은 속도전의 대상이 아닙니다. 헌법의 한 축을 이루는 사법제도를 단 몇 달의 정치 일정 안에서 개편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위험합니다. 사법은 정치와 달리 느려야 하고 신중해야 하며 무엇보다 독립적이어야 합니다. 개혁이 국민의 신뢰를 얻으려면 법조계, 학계, 시민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수계 과정이 필수입니다. 하지만 지금 민주당은 오직 힘의 수학으로 법을 바꾸려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진정으로 사법개혁을 원한다면 먼저 자신들의 정치적 이해와 사법 리스크부터 분리해야 합니다. 대통령이 피고인으로 법정에 서 있는 상태에서 사법제도를 바꾸겠다는 건 이해 충돌입니다. 최소한 이 대통령의 모든 재판이 끝난 뒤에 논의해도 늦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사법을 자신의 방패로 사용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국민이 이런 정권을 신뢰하겠습니까? 사법개혁은 대통령의 재판을 유리하게 만들기 위한 장치가 아니라 후세가 신뢰할 법치의 틀을 세우는 일이어야 합니다. 사법부는 국민의 마지막 보루입니다. 정치가 사법을 지배하려는 순간 국민의 권리는 무너집니다.
대법관 숫자를 늘려 사법부를 채우려는 정권의 시도, 재판소원으로 판결을 되돌리려는 정권의 욕망, 영장 사전신문으로 수사를 제약하려는 시도는 모두 법치의 이름을 빌린 정치 장악입니다. 개혁의 탈을 썼다고 해서 그것이 정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주당은 지금 사법개혁이라는 미명 아래 사법의 본질을 흔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엔 이재명 대통령 본인의 이해관계가 놓여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국민이 분노하는 이유입니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이재명 방탄 사법개혁이 아니라 누구의 재판도 예외 없는 공정한 법치입니다. 이제 민주당은 멈춰야 합니다. 절차를 무시한 개혁은 독재로 가는 길입니다. 사법의 독립을 훼손한 권력은 언젠가 그 사법의 칼날 앞에 서게 됩니다. 역사는 늘 그렇게 흘러왔습니다. 국민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번 사법개혁이 누구를 위한 것인가라는 질문에 그 답이 이재명을 위한 개혁이 되어선 안 된다는 것을. 진짜 개혁은 국민의 신뢰 위에서만 완성됩니다. 지금 이재명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사법부를 재편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법치의 심판대 앞에서도 예외가 아님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국민은 믿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법이 아직 살아있다는 사실.